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미국 대통령의 날로 미 증시가 하루 쉬어갔는데요. 따라서 지난주 토요일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다우존스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44,546선에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홀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0.41%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도 약보합권을 보이면서 6,114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가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미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된 상황입니다.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후로는 메리 데일리 연준위원회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마이클 바 부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도 사실 중요한 시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조금 이따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지만 미국과 러시아 간의 종전 협상이 이미 이어질 예정이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오늘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그 이후에 트럼프의 연설이 약 미국 시간 기준으로 9시경에 오후 9시경에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오늘 여러 어닝들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와 그리고 옥시덴탈의 어닝이 장마감 이후에 어닝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연설도 많고 어닝도 많은 만큼 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종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측은 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당사자가 빠진 협상, 오해의 소지는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지 시간 오늘 기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현재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미국과 러시아 양쪽만 참여하게 됐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제외되어야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는 이곳에 대해서 탐색적 대화로 규정하면서 본격적 협상이 아니며 후에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협상이 나올 것이다라고 입장을 유지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 정상화가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3자 협상,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협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없는 합의는 무의미하다라면서 동시에 나토 가입과 군사 지원에 대한 보장 요구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여기에 대해서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어제 파리 쪽에서 프랑스 마크롱이 주재한 미니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8개국이 정상이 참여하면서 강요된 평화에 반대하는 것을 표명을 했고요.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의 평화 유지군에 대한 파병을 찬성을 했고 독일, 폴란드, 스페인 같은 경우는 파병에 반대를 하게 되게 되면서 이후 안보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합의는 미흡하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향후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 협상이 나올 것은 명확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양자회담 이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다자 협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운데 안에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는 반대를 하면서 미군의 파병에는 거부를 하고 있고 유럽 군비에 대한 증강은 압박하면서 유럽 자율방위에 대한 강화를 필요할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다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양자 간의 정상회담의 일정은 미정이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델타 항공의 여객기가 착륙하던 중에 전복됐다고 하는데요. 다친 사람은 없는지 걱정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비행기 관련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비어슨 국제공항에서 델타 항공 4,819편이 이번에 전복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총 80명이 탑승한 가운데 18명이 병원에 이송이 됐으며 사망자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착륙 중에 항공기가 전복이 되게 되면서 날개 손상으로 인해 넓은 활주로 위에서 전복된 상태로 확인이 되었고요. 헬기 3대, 구급차 2대가 출동하게 되게 되면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공항은 폐쇄되었으며 오후 5시부터 운항이 재개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캐나다의 교통안전위원회가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착수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사고 난 비행기는 봄바르디아 측의 비행기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현재 델타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탑승객들은 현재 착륙 직후에 충돌을 했으며 전복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공항의 CEO는 그 이후에 교과서적 대응으로 인해서 응급 구조팀이 모든 사람들을 구조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발표가 났으나
항공편이 지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고 결항이 속출하고 있고 일부 승객이 항공편 부족으로 수일간 발이 묶여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 비행기 사고가 많아서 비행기 타기가 참 무섭기도 한데 이러한 문제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어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 기업 xAI 관련 소식입니다. xAI가 새로운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AI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일론 머스크의 xAI가 이번에 AI 챗봇 그록3를 출시하게 되게 되면서 챗GPT를 견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연산 능력이 전작 대비 10배 이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학, 과학, 코딩 벤치마크에서 구글의 제미나이나 딥시크 V3, 클로드, GPT-4, 5 등 경쟁 모델을 압도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며 24시간 이내 개선되는 AI 모델이라며 강조를 했습니다. 딥서치에 대한 공개를 하면서 추론형 검색 엔진으로 질문에 대한 이해와 답변 계획 과정을 시각화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했으며 자료 조사와 브레인스토밍, 데이터 분석 기능을 지원하며 트위터 프리미엄과 구독자에게 즉시 배포를 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슈퍼그록이라는 신규 구독 상품도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그록3가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AI라면서 AI 챗봇 시장에서 선두를 노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픈 AI, 챗GPT, 구글 제미나이, 중국 딥시크 대 경쟁 구도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오픈 AI 쪽에서도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적대적 인수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이사회를 소집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챗GPT 시장 관련해서 오픈 AI 쪽에서 아마 지속적인 경쟁이 이어지면서 서로 간의 견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면서 AI 시장에 새로운 돌파구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네, AI 챗봇 시장의 경쟁도 참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텍사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상원이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텍사스 상원에서 비트코인은 과연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승인할 것인가에 대해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은 찰스 슈브레트너 상원의원, 공화당 상원의원의 제안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텍사스 주가 갖고 있는 재정을 다각화하는 부분을 비트코인 보유 방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결국 이번에 중요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 재무국에 결국 암호화폐 투자 권한에 대한 투자 권한을 부여하게 되게 되면서 약 시가총액 500빌리언 이상 자산에 한정해서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코인에 투자하게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번 청문회의 주요 요건인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비트코인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므로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보유 혹은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청문회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것 관련해서 다른 주의 사례가 전체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주 자산의 5%까지 비트코인 투자 허용 법안에 대해서 발의가 된 상태고요.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이미 비트코인 기반 금융상품을 이미 보유 중이며 여기에다가 연방정부 움직임까지 합쳐져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도 디지털 자산 TF를 통해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검토를 하고 있고 데이빗 sak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에 대한 비축 자산을 검토하면서 주정부 연방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보유가 논의의 초입기에 들어갔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공화당 쪽 진영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텍사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법정 비축 자산 채택을 하게 될 경우 첫 주정부 보유국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보유자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두는 두시고 비트코인 방향성에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텍사스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 허브 중 하나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보유국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